대표님, 솔직히 인건비 아끼고 싶으시죠? 인건비로 숨이 탁탁 막히시죠? 대표님 철저히 조직 관점에서 말씀드릴 건데요.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 목적과 의도입니다. 여러분 1년 지났으니까 또 이것도 회계연도를 안 맞추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. 특히 초창기에 사업하시는 분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되는 시점에서 연봉 협상하면요. 이제 매월 연봉 협상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. 가장 치명적인 건요.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에 예상되는 매출액을 가지고 1년의 예산을 미리 짜고 계획하는 것 안에 연봉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매월 진행하시다 보면 그게 안 돼요. 그래서 꼭 먼저 해야 될 거 회계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. 회계연도로 바꾸는 게 뭐냐? 1년 단위로, 연초 단위로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죠?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혹시나 다시 조정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하면 소급 적용하시면 됩니다. 그쵸? 소급 2월 말에 결정됐어요. 그러면 1, 2월에 대한 거 나중에 다시 3월에 소급 적용해서 반영해 주신 형태로 가시되 꼭 회계연도 기준으로 맞추셔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? 미래 기대치에 맞춰가지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미래 우리가 앞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것 같아. 우리는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용할 돈이 있을 거야 되는 것 안에서 저희가 인건비 비율을 정하고 거기 안에서 그 예산 가지고 연봉 상승률을 결정하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이거는 특히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. 그 한정된 예산 안에 우리가 몇 명을 더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이 나오고 사람을 뽑으셔야 됩니다. 왜냐? 그럼 이거 제때 못 주면 인건비, 여러분 임금 체불입니다.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돈이 빨리 마른다라고 하잖아요. 예상을 안 하셔서 돼요. 그래요. 특히 이건 또 재무 담당자분들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통렬한 책임감을 느끼고 고려하셔야 될 부분입니다. 우리가 매출에 대한 성장을 제대로 했는지 안정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계산적으로 전략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뭐예요? 진짜 꼭 미래 기대치에 대한 것 계산하시고 시작해야 됩니다. 우리가 이 정도 상승했어. 지금 성장 곡선 이 정도 되고 보니까 이 정도의 가용 예산이 앞으로 생길 것 같아. 그렇지만 그보다 더 보수적인 선안에서 매출을 생각하시고 거기 맞춰서 하셔야 된다는 거. 그래서 목적과 의도 안에서 미래 기대치를 매출을 견인할 것과 또 근속, 리텐션을 놀리기 위한 것으로 또 연봉 협상을 하시는데요. 자, 그럼 이 두 가지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거. 우리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한다. 그런데 사업의 성패를 갈릴 만큼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것, 잘할 것들을 기대한 것 안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거다. 그래서 뭘 위한다? 그걸 이끌어갈 핵심 인재들에게 그들의 근속을 위해서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하는 거예요. 이 관점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. 미래 기대치와 근속이라는 이 목적과 의도를 잃지 마시고, 자, 그럼 우리가 전략으로 내봅시다. 계속 반복돼서 말하고 있어요. 한정된 예산입니다. 지금까지 한 것처럼 계속 잘 안 될 수 있어요. 꼭 같이 고려하셔서 보수적인 것 안에서 한정된 예산 잡으시고, 그 다음에 사업의 성과를 견인한 인재를 독려하고 구성의 근속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? 정보의 질과 양이 중요합니다. 뭐예요? 내가 너를 이만큼 줘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정보의 질과 양이요. 다시 말하면 그럼 이거 꼭 잘 들어주세요. 우리가 사람 뽑고 연봉 줬던 과정들을 생각해 봅시다. 우리는 실은요 선불한 겁니다. 어떻게 선불한 거냐? 이 사람 시장 가치가 이러네. 너 앞으로 이렇게 잘할 것 같다.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이만큼 줄게.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 올해 이만큼 잘할 것 같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먼저 그 금액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. 그쵸?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상향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너무 잘했어. 그럼 뭘 줘요? 성과급을 줍니다. 여러분 기본급과 성과급을 꼭 구분하셔야 돼요. 기본급은 내가 하는 직무에 대한 기대치를 미리 선불하는 개념으로 미리 정해놓고 주시는 거예요. 그쵸? 그리고 성과급은 회사의 추가 잉여 수익에 대해서 그 해에 난 것에 대해서 두 가지죠. 미래를 위해 축적해야 되는 게 있고 그 안에서 일부는 우리 이번 좀 나눠도 되겠다라는 그 예산 비율 안에서 그걸 가지고 성과급으로 나누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이 업무에 대해서 질과 양 이 정도 할 거야 라고 내가 기대한 것이 연봉인 거예요. 그쵸? 그게 2023년,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했어요. 2023년 그 기준으로 그에게 연봉을 준 겁니다. 그쵸?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기대한 것만큼의 일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을 만 가지고 2024년 예산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왜요? 우리는 미리 그 기대치를 가지고 2024년 걸 준 거예요.
근데 그만큼 못했다면 우리는 왜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을까? 이 사람이 이만큼 잘할 것을 에 대한 반성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을까에 고민하는 것이지 2024년에 대한 연봉은 물론 이 사람이 기대한 만큼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잘하겠지라는 것들은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. 뭐가 중요해요? 2024년에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, 사업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직무가 얼마나 값어치를 가지고 기여할 것인가요? 조금은 다른 부분인 거 느끼시겠어요? 이게 진짜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.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풀 수 있을지 더 자세한 건 저희와 또 같이 컨설팅 하시면 정말 국내 최고로 해드리겠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 이 영상만 보시고도 뭔가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. 그래서 그 핵심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 사업의 방향, 우리 성과를 거두는 게 이 직무가 얼마나 가치를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. 더 쉽게 생각해 볼게요. 올해는 이 사업의 부서가 이 업무가 너무 괜찮았어. 근데 우리가 2024년 신사업 이게 새로운 목표를 도약할 것 같아. 그러면 이 사람의 직무가 똑같아요. 근데 2023년 이게 되게 수익이 잘 났어. 이 업무 하는 것 가치가 높았다면 2024년 안 그럴 것 같아요. 그럼 그만큼 주는 게 아닌 거죠.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. 왜냐면 우리가 2024년 선금을 이미 한 거죠. 이만큼 너 잘할 거라는 거 준 거고 또 예상 수익에 대한 성과급으로 하시는 겁니다. 제가 이걸 왜 목이 터져라 말씀을 드리냐면 2023년에 뭐 야근도 많고 뭐 일이 많아서 너무나 많이 했어요. 그럼 그거를 2024년에 연봉으로 줍니다. 솔직히 어떤 생각 하시는 건지 알아요. 저는 뭐냐면 기분 좋죠. 그 사람은 2024년에 갑자기 연봉이 20-30%가 올랐어.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걸 12분으로 나눠서 주잖아요. 당장 첫 해에 내가 많이 주지 않아도 돼. 근데 우리가 성과급으로 딱 줘버리죠? 그럼 갑자기 목돈이 나가. 그러니까 이게 더 세이브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왜냐? 이 친구는 제가 너무나 많은 케이스 봤습니다. 그 연봉 올리는 거 가지고 그대로 다른 회사 갑니다. 근데 왜냐면 근데 실제로 이 직무값이 높아진 건 아니에요. 이거 실제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동료들이 얘기했습니다. 이 사람이 올해 똑같은 업무를 해냈고 그 전에랑 똑같았어요. 하나도 이 업무에 대한 개선이 되어 있지 않고 질과 양에서 상승이 없었는데 왜 연봉을 올려주냐는 거죠. 같은 얘기인 거예요. 그쵸? 우리가 좀 냉정하게 철저히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. 이 직무에 대한 난이도, 기여도가 변하지 않았다면, 더 개선되어지지 않았다면 연봉은 그렇게 많이 올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물가 상승률이나 아니면 회사 안에 캐파 안에서 해줘야 되는 건 거고. 근데 2024년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인 거야. 이 사람이 엑스트라 더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또 어떤 방법이 있냐? 사이닝 보너스, 리텐션 보너스 같은 게 추가로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요. 연봉 협상이니까 내가 연봉, 그래 기본급 거기에만 딱 한정되게 사고를 가지지 않아도 돼요.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 전략적으로 많이 하는데요.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2024년이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없어. 근데 이 친구한테 좀 기대했었는데 어떻게 조금 더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할까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같이 쓰는 게 뭐냐면 2023년에 대한 연간 성과급을 같은 비슷한 시기에 지급합니다. 무슨 얘기예요? 2024년에 너 연봉 이만큼 올랐 거고 너 앞으로 이만큼 그래서 받게 될 거야 하는 것과 2023년 너가 수고를 할 때 내가 이만큼 성과급을 줄게를 같이 나간다고요. 그러면 상쇄되잖아요. 진짜 우리 2024년 잘 열려서 이만큼 줬구나. 근데 2024년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받겠구나. 근데 이때도 추가로 우리가 또 엑스트라 하면 이만큼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다독이고 그래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 뭐예요? 연봉, 기본급 몇 프로 인상에만 국한돼서 사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왜냐?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건 근속입니다. 연봉 확 올려줬다가 그거 그대로 오퍼레터 가지고 그대로 딴 회사 가는 거 너무나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근데 그 직무의 단계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기본금 그대로 주시되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성과를 조금 더 앞으로 견인할 걸 기대해요. 그럼 어떻게 되냐? 우리가 실은 사이닝 보너스나 리텐션 보너스 줍니다. 이게 입사 초기에만 주는 게 아니에요. 사이닝 보너스가 뭐예요? 말 그대로 사인할 때 주는 겁니다. 그쵸? 그 사람 그래서 특정하게 줄 수 있어요. 내가 솔직히 핵심 인재들 있잖아요. 이 사람 잡고 싶은 사람들. 우리가 솔직히 돈이 많으면 다 해줄 수 있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솔직히 잡으셔야 되는 내가 아까 다른 영상에도 있는데 숨은 영웅들이 있어요. 그들 잘 대우하셔야죠. 그들에게 사인한 것에 대한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이 사인이 보너스에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우리 대표님 조직한테 너무나 좋은 건 뭐냐면 걸 수 있습니다. 1년 동안 근속할 시에 이게 다 되는 거고 중간에 퇴사할 경우 토해낸다.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근속에 대한 것도 가질 수 있고요. 역시나 그건 있어요.
처음에 한꺼번에 주기도 한꺼번에 사이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근속을 원하는 거잖아요. 근속하게 되면 어쨌든 그리고 그 중간에 나가버리게 되면 이거 다시 토해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사이닝 보너스를 줌으로써 그러니까 100만 원을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예를 들자 쉽게 1200을 할까요? 1200을 사전에 딱 주긴 하지만 이 사람이 10개월 다녔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근속은 잡을 수 있겠죠. 근데 초기에 대한 비용이 좀 부담이 된다. 그럼 또 리텐션 보너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서로 합의하면 되니까 매달 엑스트라로 100만 원씩 드리겠다. 근데 이게 근속에 대한 기간을 지키시고 했을 경우에는 되지만 아닐 경우에는 다시 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계약서 안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왜냐? 특정한 사람에게 주니까요. 그러니까 공표된 모든 구성원에게 주는 방식이 아닌 거잖아요. 여기 있죠? 전체에게 주는 것과 특정한 게 있습니다. 기본급은 우리가 모든 전사 구성원에게 줘야 되는 것, 연봉 협상이라는 거 거의 다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하겠지만 이 엑스트라로 사이닝 보너스든 리텐션 보너스든 또 스톡옵션 줄 수 있는 회사 스톡옵션은 특정에게 일일이 계약하는 겁니다. 그쵸? 선수에게 선수 계약 맺듯이 특정하게 계약을 맺는 방식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왜냐면 실은 보상 체계는 굉장히 기밀이고 서로 공유하지 않죠. 그리고 많은 대표님들은 또 실은 직장 경험이 따로 있지 않거나 직장 경험이 있더라도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거 진짜 고급 정보인 거거든요. 제가 이거 말씀드렸을 때 컨설팅한테 되게 놀라시더라고요. 이렇게 다양한 보상체가 있을 수 있지 몰랐다.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혹시나 지금 시청하고 있는 근로자분들 있다면 제가 근로자를 막 억박하고 그들에게 뭐 이상한 말을 해서 근속을 억지로 보장시키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우리 소중한 자본을 가지고 세상에 기여할 상품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더 나은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자본을 잘 쓴다라고 할 때 전략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꼭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과 의도, 미래 기대치에 대한 것들을 견인하고 근속을 높이는 것으로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. 내용이 좀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. 제가 진짜 짧은 시간에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족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많은 궁금함이 생긴다면 실은 기본급 구성, 성과급 구성, 사이닝 보너스, 리텐션 보너스는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. 그리고 스컬러에 영어로 검색해서 많이 나오실 거고요. 관련된 자료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. 방법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개념을 익히셔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저희 진짜 이 부분 전문이니까 저희에게도 같이 협업할 부분들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